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로우의 임파서빌리티 티오럼에 대한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성 정리의 이제 네 가지 조건들 우리가 살펴봤고, UPID 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사실 뭐 U 조건, Universal Domain이라든가 파레토 옵티멀리티, 그 다음에 뭐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 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은 대체로 뭐 우리가 아마도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D 같은 경우 한번 본다면, 그러니까 D는 기본적으로 그 구성원들 중에 멤버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존재를 해서 그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선호를 그러니까 뒤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네 번째 그 non dictatorship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합리적 사회라고 하는 거, 그 UPID가 모두 성립하는, 그래서 그룹의 선택을 찾아볼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고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합리적 사회라고 불러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non dictatorship이 성립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룹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딕테이터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는 사실상 합리적 사회라고 하는 것과 이제 권력의 집중 사이에 이제 상당한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만약에 딕테이터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 딕테이터가 존재한다면 딕테이터라고 해서 뭐 독재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독재자긴 하지만 딕테이터는 기본적으로 멤버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딕테이터도 레셔널해요. 그러니까 딕테이터의 선호도 기본적으로 합리성을 충족합니다. 완비성 혹은 비교 가능성, 그 다음에 이행성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딕테이터라고 하더라도 뭐 그 사람이 비합리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딕테이터의 선호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선호를 바꿀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딕테이터의 선호에 따라서 그룹의 선택이 좌우된다면 결과적으로 그룹의 선호라고 하는 것도 합리성을 충족하겠죠. 그러니까 딕테이터의 선호가 그룹의 선호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딕테이터의 선호는 합리성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룹의 선호도 합리성을 충족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룹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 그룹 초이스는 궁극적으로 이 사회라든가 어떤 이 공동체라든가 국가가 선택하게 된 선택의 결과는 뭐 누군가는 좋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그룹의 선택은 결정이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딕테이터의 선호가 기본적으로 합리성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리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선, 다시 말해서 일관성 있는 그룹의 선호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딕테이터를 허용하고 권력의 집중을 이제 용인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생겨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사실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 따르면 그룹의 선호라고 하는 것이 합리성을 충족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패러독스가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딕테이터를 허용하는 하나의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딕테이터의 선호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제 그룹의 선호도 당연히 합리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 되게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뭔가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그 좀 힘들고 좀 결정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계속해서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은 사실 권력이 완전히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물론 이제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그러한 현상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라고 하는 하나의 컨텍스트에서 그러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의사결정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계속해서 갈등이 있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제 보이스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 권력이 완전히 분산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합리성,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회, 합리성을 만족하는 어떤 그룹의 선호를 얻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를 우리가 현실에 적용해 볼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사회, 뭐 혹은 우리 서울여대, 우리가 속한 학교,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작은 커뮤니티, 뭐 종교단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봉사단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작은 규모의 모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한 모임 속에서 개인들이 각자 비슷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어떤 이제 권력이 개개인들이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골고루 잘 배분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더 민주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possibility의 의미는 이제 그러니까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전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 명이 세 가지 대안을 놓고 과반수 룰을 통해서 그룹의 선택을 결정하는 케이스를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이제 선호 순서의 조합이 216가지였고, 그 다음에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었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무차별한 선호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을 때, 지금 이제 에로의 impossibility theorem의 impossibility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216가지 중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콘드로스의 역설이 나타난다면, 그럼 이제 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로의 정리라고 하는 건 216가지 모두 다 그룹의 선호가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와 이제 과반수 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과반수 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룰이라고 하는 걸, 과반수 룰이 충족되면 그러면 이제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지막 부분에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강의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고, 중간 시험 기간이고, 이제 가능한 또 많은 내용을 강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 바쁘실 텐데 시간 조금 제가 한 30분, 40분 정도만 이렇게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래서 과반수 룰은 이제 에로우가 제시한 네 가지 최소 조건을 UPID라고 하는 네 가지 최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엄밀하게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차승원, 유해진, 나영석 이 세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떤 그룹이 손호준과 호준과 형식 두 사람을 놓고 누가 더 좋은지 인기 투표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죠. 과반수 룰을 써서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인기 투표의 승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니버셜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특별한 어떤 선호 순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인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의 네 가지 최소 조건 가운데 유니버셜 도메인은 뭐 기본적으로 충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반수 룰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파레토 옵티멀리티 혹은 뭐 유네니미리 만장일치, 파레토 최적이라고 하는 조건을 과연 충족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뭐였었냐면,
그룹의 모든 멤버들이 이제 손호준을 박형식보다 선호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그룹의 선호 순서도 손호준, 박형식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파레토 옵티멀러티였었어요. 또 보시면 여기 U라고 한 게 이제 유해진이고 이게 유해진의 선호 순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차승원의 선호 순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영석의 선호 순서입니다. 세 사람이 모두 다 손호준을 더 좋아한다고 하면 당연히 메조로티 룰에 의해서 3대 0으로 이제 손호준이 이기는 거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반수 룰이 이 조건피를 만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조건 I가 또 다른 게스트가 출연해도 이 세 사람 유해진 투표를 하는 사람이죠. 차승원, 나영석 이 세 사람이 손호준과 박형식 사이의 선호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룹 선호 순서도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게 이제 조건 I였었어요. 우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나영석만 박형식을 더 좋아한다 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과반수 룰을 적용해 보면 이제 손호준이 박형식을 2대1로 이기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룹의 선택은 손호준, 박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이서진이 대안으로 포함이 되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유해진 같은 경우에는 이서진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차승원은 뭐 그 사이에 그 다음에 나영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식, 호준, 서진, 순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어떤 형식을 우리가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과연 달라질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호준과 형식을 두고 투표를 할 때 서진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항상 호준이 형식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과반수 룰은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도 위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에 그 과반수 룰은요 다 한 표씩 행사하는 거니까 똑같이 여기엔 뭐 유해진, 차승원, 나영석 세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딕테이터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제 표가 동일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본 건 majority 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UIPD라고 하는 조건, LO의 불가능성 정리에 나타났던 네 가지 최소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과반수 룰과 LO의 불가능성 정리 사이에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몇 가지 조건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O의 불가능성 정리에서는 이제 UPID 그다음 그래서 U가 뭐 Universal Domain 그다음에 P가 Pareto Optimality, I가 뭐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 D가 이제 Non-Dictatorship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Majority Rule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에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추가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과 기본적으로 UPID 조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선 이런 학교에 가는 학생들도 있죠, 그렇죠? 예. 누리관 입구에 이제 BTS 사진과 싸이 사진을 각각 붙여놓고 이렇게 입구에 뭐 이런 데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요. BTS와 싸이 사진을 붙여놓고 뭐 지나가면서 여기 이제 스티커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라. 뭐 더 좋아하는 자신이 더 좋아하는 뭐 셀러백에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이그젬플을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가장 많은 스티커를 받은 사람을 우리가 서울여대 이상형 혹은 뭐 그룹 초이스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하나의 실험은 기본적으로 다수결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뭐 과반수 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학생은 없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은 스티커를 받은 대한이 혹은 BTS가 될 수도 있고 싸이가 될 수 있을 텐데 서울여대의 초이스 혹은 뭐 그룹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 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Method of Majority 룰이라고 해서 MMR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과반수 룰을 그냥 MMR이라고 한번 불러보죠. MMR.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 스티커 붙이기에 BTS와 월드스타 싸이 중에 한 사람에게 표를 던졌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투표가 모두 끝나고 스티커를 세어봤더니 BTS에 붙어 있었던 스티커 개수가 싸이 사진 밑에 붙어 있었던 스티커 개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선호 순서는 BTS 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과반수를 MMR이에요. 그래서 그룹의 선호 순서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X가 Y보다 선호된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X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수가 그룹의 멤버들이겠죠. 서울여대 학생들의 수가 Y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수보다 많다. 이 말은 두 말은 뭐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정의해 보도록 하죠. 과반수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조건들, 제가 말씀드렸던 MMR과 관련한 몇 가지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LO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UPID라고 하는 조건을 먼저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LO의 불가능성 정리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몇 가지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제가 어떤 뭐 띠오럼 같은 거죠. 네, 정리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조건 A라고 해서 어네너밀이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붙이는 스티커 색깔이 뭐 다 같다라고 한번 해보죠. 뭐 노란색 스티커, 뭐 혹은 뭐 빨간색 스티커 이렇게 붙이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총장님이라고 해서 다른 색깔의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혹은 뭐 총학생 회장이라 그래서 좀 다른 색깔의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경제학과 뭐죠, 저기 학과 저기 정회장 뭐 이라고 해서 다른 색깔의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는 없고, 그럼 이제 그 식별할 수 있으니까요. 누가 누군지 식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건 A, 익명성입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포멀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제가 경제학과 학생회장이라고 했는데, 어떤 학생은 BTS에 한 표를 행사를 했고 한 표씩 스티커를 하나씩 붙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싸이에게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일 경제학과 학생회장이 BTS에 한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싸이한테 붙이고요, 저는 반대로 싸이한테 붙이지 않고 BTS한테 붙였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룹의 선호 순서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익명성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선호 순서가 다른 두 사람의 그 선택이 달라졌을 때, 지금 학생회장과 제가 선호 순서가 다른 거잖아요. 달라졌을 때 그룹의 선택이 바뀌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익명성이고요.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티커의 색깔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익명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공정성도 훼손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중립성에 대한 뉴트럴리티라고 해서 중립성에 대한 조건인데, 중립성 조건입니다. 중립성의 정의는 모든 사람들의 선호 순서를 바꿔주면 그룹의 선호 순서도 바뀌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자신의 선호를 표현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첫 번째 학생부터 쭉 더 많은 학생들이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학생은 예를 들어서 BTS, 물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마치 꼭 학생 1이 누구인지 아닌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뭐 그거는 모른다라고 하고요. 뭐 그냥 어떤 학생, 또 다른 학생,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익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뭐 누군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학생은 BTS를 더 좋아하고, 두 번째 학생도 BTS, 세 번째 학생은 싸이를 더 좋아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룹의 선호 순서는 BTS 싸이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이 모든 학생들의 선호 순서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BTS 사진에 스티커를 붙였을 것이고 또 어떤 학생들은 싸이의 사진에 스티커를 이렇게 붙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이 BTS 사진과 싸이 사진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사진을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그러면 선호 순서를 바꾼 것과 같아지는 거예요. BTS의 스티커를 붙인 사람은 사진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바꿔치기 해놓으면 결국은 이제 싸이한테 한 표를 행사한 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룹의 선호가 달라질 것인가? 당연히 달라지죠.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BTS가 싸이보다 더 선호되었지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의 선호 순서를 바꿔놓는다면 그룹의 선호도 이렇게 달라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조건 N, 뉴트럴리티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모노토니시티인데요. 단조성이라고 부르는데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직접 선거가 아니고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인단 그러니까 선거 인단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뉴욕주에 거주하는 유권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자신들의 선거인 명부를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간접 선거에 참여할 선거인 명단을 제시를 하는데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고 이쪽에 이제 왼쪽에 트럼프가 있으니까 이쪽에 이제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쭉 이렇게 자신들이 워싱턴 DC에 보낼 이런 명단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유권자들이 공화당을 찍을지 민주당을 찍을지를 선택을 하는데요. 그래서 뉴욕 스테이트에서 공화당이 이길 수도 있고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잖아요. 이 선거인 명부를 보고 투표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대체로 이제 뉴욕 스테이트는 조금 박빙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조금 더 우세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펜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박빙인데요. 뉴욕 스테이트는 조금 더 뉴욕 시티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 조금 더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더 높긴 한데요. 바이든 쪽.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고 선거인 명부단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그쪽 사람들이 데모크래시죠. 데모크래트 사람들이 이렇게 DC로 가서 투표를 해요. 물론 이 사람들이 배신을 할 수도 있겠죠. 다른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스테이트라고 할까요? 아이오와라든가 저 내륙 미드웨스트에 있는 저쪽 동네 사람들은 이제 공화당을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아이오와? 아이오와라고 해볼까요? 아이오와. 여기 이제 공화당을 선호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사람들이 이제 DC로 가겠죠. DC로 가서 실제로 이제 투표를 하는데 물론 이제 데모크래트는 당연히 바이든을 지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리퍼블리컨은 이걸 이제 GOP라고 부르기도 해요. 공화당을 GO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랜드 올드 파리라고 해서 GOP 같은 경우에는 이제 DC에 가서 당연히 트럼프를 뽑겠죠. 당연히 배신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으면 배신할 사람이었으면 이제 선거인 명부에 올리지도 않았겠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간접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뉴스에서 한번 보셨겠지만 인구가 많은 주는 이 선거인 명부에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주라든가 혹은 그 주의 규모가 메인 주라든가 그 다음에 또 커네리컷 이런 주들은 주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많지 않은 주는 이 선거인 명부에 사람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라든가 플로리다, 뉴욕 이런 데 뉴욕은 사실 워낙 박빙은 아니니까 펜실베니아 이런 주들이 사실은 캘리포니아도 사실은 민주당 쪽이긴 하죠. 그러니까 플로리다라든가 이제 펜실베니아 이런 곳이 굉장히 이렇게 박빙이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 비교적 그래서 거기서 이기면 상당히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대통령 당선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접 선거는 아니고요. 마치 꼭
유권자들이 미국의 대통령을 직접 선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한국 대통령 선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뭐 투표를 안 한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뭐 대충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떤 식으로 네, 투표하고 대통령 당선이 되는지. 자, 강선호 관계하고 이제 그 무차별한 관계를 나눠서 볼 텐데, 자, 그룹의 선호 순서가 결과적으로는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조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선호된다, 이렇게 그룹의 선호 관점에서 보면 선호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반대의 선호 순서를 가질 수도 있겠죠.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를 바이든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자,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죠. I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호 순서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트럼프를 더 좋아하는데 바이든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선호 순서를 바꾼다면, 그렇다면 이 그룹의 선호가 달라질까? 당연히 달라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그룹의 선호 순서와 다른 선호 순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룹의 선호와 같은 방향으로 선호 순서가 바뀔 경우 그룹의 선호는 당연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조건 M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조성, 모노토니시티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무차별한 관계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뭐 물론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기긴 했지만 만약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비겼다라고 한번 해보죠. 비기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겼다. 뭐 비길 수는 없겠죠, 그렇죠? 다 숫자를 아마 타이가 나오지는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뭐 비겼다라고 한번 해보죠. half and half예요. 무차별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마찬가지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트럼프의 지지를 철회하고 두 사람이 무차별해진 거예요. 트럼프와 바이든이 무차별해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 순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강선호였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를 더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제 둘이 무차별해졌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초래될 이런 결과가 초래될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의 선호 순서가 바이든과 트럼프가 무차별한 상황이었는데,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이 지지를 철회한다면, 그래서 두 후보가 무차별해졌다면, 그렇다면 바이든이 그룹 선호에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건 조건 M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게 성립하면 그럼 조건 N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바이든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바이든이 그룹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조건 말씀드렸는데, 익명성과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립성, 뉴트럴리티, 그 다음에 단조성, 모노토니시티,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세 가지에 대한 조건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과반수 룰 MMR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메이의 정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와 마찬가지로 메이의 정리가 있는데, 메이의 정리는 뭐 당연히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만큼 그렇게 정말 강력한 그런 정리는 아닌데,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메이의 정리가 뭐냐면, 이 네 가지 조건, 이건 이제 유니버셜 더메인이죠. U. 이건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우리가 봤던 바로 그 미니멀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U, A, N, M을 만족시키는 메커니즘이 바로 MMR이다 라고 하는 게 메이의 정리예요. 그래서 MMR은 보시죠. U, A, N, M을 만족하는 그런 메커니즘,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어떤 사회적 선호라고 볼 수 있어요. UANM을 만족하는 사회적 선호가 바로 MMR과 같다는 것이고요. MMR은 바로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동치다 이렇게 얘기할
얘기하는 것이 메이의 정리입니다. 이 둘은 동치다, 같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그룹의 선택의 문제죠. U, A, N, M을 모두 충족하는 메커니즘을 찾는다면 이제 그것은 바로 과반수 룰이고, 거꾸로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때 과반수 룰을 적용하고 있다면 바로 U, A, N, M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이제 동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강의 노트 업로드한 거는 여기가 좀 깨져 있어서 원래는 보편성, 익명성, 중립성, 단조성입니다. 그래서 메이의 정리는 이제 과반수를 MMR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UANM이라고 하는 조건이 서로 동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 UANM 이 네 가지 조건, 특히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렸던 ANM이라고 하는 조건이랑 P, I, D 이 조건이랑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메이의 정리와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혹은 과반수를 MMR과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사이에 이제 관계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다 하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 한 30분 정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뭐 중간 시험 잘 보시고 언제든 뭐 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뭐 이클래스 메시지를 통해서든 혹은 뭐 이메일을 통해서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